2018 KB국민은행 퓨처스 바둑리그 14라운드 2경기입니다. 오늘 해설에도 안영준 프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경기를 통해서 상금이 주어지는 2위까지는 순위가 가려졌습니다. 오늘 경기 순위 상관이 없지만요.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대국 내용은 더 좋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면 순위와 상관이 있고 좀 욕심이 나면 더 내용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좀 무념무상의 마음, 좀 반전무님의 자세로 바둑판에 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BGF와 포스코 캠텍의 경기인데요. 지금까지 순위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SK 앵크링과 킥스팀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 경기로 2위 자리가 가려지게 됐는데요. 네, 이제 8승 5패 두 팀이 대결해서 SK 앵크링이 승리를 하면서 2위 자리를 차지했고요. 이제 4위 BGF는 이겨도 8승이기 때문에 네. 이제 더 높은 순위로 올라갈 수가 없고요. 역시 포스코 캠텍 2승 11패라는 숫자가 좀 어울리진 않아요. 전력 자체가 그렇게 약한 팀은 아닌데 초반부터 좀 꼬이다 보니까 선수들의 의욕이 좀 저하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또 유종의 미를 거둘 만한 마음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럴 겁니다. 그럼 BGF팀은 오늘 경기 3대 0으로 가져가면은 3위도 가능한 건가요? 근데 이제 개인 승수나 뭐 모든 승수가 같아지는데요. 아마 주장 승수에서 밀려서 아마 순위가 더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뭐 그래도 아마 최선을 다해서 좋은 내용 펼치려고 할 겁니다. 네, 그래도 개인 승수를 더 추가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자, BGF와 포스코 캠텍의 일국 장고대국 진시영 선수와 김현찬 선수입니다. 네, 이제 두 선수가 이제 상대적으로 진시영 선수가 앞서는데요. 이름이 굉장히 낯이 익으실 거예요. 네. 두 선수 모두 바둑리그에서 많이 활약을 했던 선수들인 만큼 정말 수준 높은 대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국에서는 최영찬 선수와 안조영 선수가 첫 대결을 맞이했습니다. 네, 이제 안조영 선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정말 이제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고요. 이제 최영찬 선수는 이제 SK 앵크림의 최기범 감독의 아들, 바둑 가문의 이제 막내인데요. 네. 이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실력이 많이 늘고 있어서 오늘 안조영 선수를 상대로 좋은 내용 펼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 삼국 속기대국 BGF의 이현준 선수와 포스코 캠텍의 이춘규 선수입니다. 네, 이제 이름만 놓고 보면 이춘규 선수가 아무래도 이름적으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올해 성적, 그러니까 퓨처스리그 성적은 이현준 선수가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현준 선수의 숨겨진 능력이 이춘규 선수 상대로 불리함이 없는 그런 매치업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 7라운드와는 모두 교차 대국이 성사가 됐는데요. 첫 대결을 맞이한 팀도 두 팀이나 되고 오늘 승부 예측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선수들이 부담이 없는 만큼 내용적으로는 좋은 바둑이 될 것 같고요. 어느 팀이 이길지는 잘 상상이 안 되네요. 네, 역시 승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겠죠. BGF와 포스코 캠텍의 14라운드 2경기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포스코 캠텍과 BGF의 14라운드 2경기입니다. 어제 킥스팀과 SK 앵크린의 경기에서는 흑과 백으로 팀복이 좀 대조되는 느낌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이제 흰색과 파란색인가요? 좀 서로 색감이 잘 어울리는 느낌이네요. 네, 자, 일국 장고대국의 모습입니다. 진형 선수와 김현찬 선수. 그 무대를 많이 싸워본 두 선수죠. 네, 이국 장고대국, 포스코 캠텍의 최영찬, BGF의 안조영 선수입니다. 두 선수의 나이 차이가 20살이거든요. 정말 많이 차이 나는 대결이에요. 네. 자, 오늘 주로 중점적으로 보시게 될 삼국 속기대국, BGF의 이현준, 포스코 캠텍의 이춘규 선수입니다. 이춘규 선수는 그렇게 성적이 초반엔 좀 좋았는데 좀 후반부에 좀 안 좋아졌고요. 네. 이현준 선수는 기대 이상으로 좀 쭉 끌어왔습니다. 네, 이현준 선수가 올 시즌 8승 5패, 이춘규 선수는 5승 8패예요. 네, 좀 대비되는 성적이죠. 네. 이름만 놓고 보면 확실히 이춘규 선수가 우위인데 역시 숨겨진 실력자들이 다 숨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현준 선수가 94년생이고 이춘규 선수가 89년생이니까요. 사실 나이 차이는 좀 벌어졌습니다. 네, 이제 입단 연도로도 그렇고 좀 같은 세대라고 볼 수 없는 상대들이죠. 네. 네, 바둑은 굉장히 좀 올드한 느낌도 드네요. 근래 들어서 점의 소목이요. 이쪽 소목은 언제 봤는지 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굉장히 올드한 선택을 했고 날짜 굳히면 지금도 많이 두어지긴 합니다만 지금 그냥 흉내네요. 그러네요. 흉내대고 두려는 걸까요? 아무래도 좀 부담이 적은 만큼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부담적인 부분에서 오히려 이현준 선수 더 적을 것 같은 게 아직 포스코 캠텍은 이제 정규리그는 이제 끝났지만 네. 이제 바둑리그 팀이 우승을 해서 포스트 시즌을 좀 남겨뒀거든요. 출전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 만큼 좀 좋은 내용으로 마지막을 마무리를 하려고 할 것 같고요. 반대로 BGF 팀 같은 경우는 좀 아쉽게 이제 포스트 진출을 좀 포기가 떨어지게 됐죠.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부담은 좀 덜 할 것 같아요. 앞으로 오늘 대국이 이제 올해 바둑리그 마지막이니까요. 좀 편하게 두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9승 5패와 또 8승 6패는 느낌이 다르잖아요. 많이 다르죠. 그리고 이제 올해 성적이 또 내년에 선수를 뽑는데 감독들 눈에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프로기사는 당연히 없고요. 좋은 내용으로 좀 이기고 싶은 마음이 많겠지만 그래도 그 마음은 항상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팀이 좀 상관이 없어졌다는 좀 편안함, 좀 편하게 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충규 선수는 지금 5승 8패라는 성적이 자신이 처음에 예상한 그런 성적과는 많이 다를 거란 말이죠. 너무 많이 다르겠죠. 지금 8승 5패라도 더 잘하고 싶은데 생각을 했을 텐데 네. 5승 8패라고 생각하면은 본인 자존심에 조금 좀 상처 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만큼 마지막 판은 정말 이기고 싶겠죠. 포스코 캠텍 팀 선수들 전부 다 3명 다 그런 생각일 거예요.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성적들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좀 만회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충규 선수가 지금 5할의 성적도 못 거둔 5승 8패인데 포스코 캠텍에서는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둔 선수가 됐어요. 그게 포스코 캠텍의 안타까움이죠. 이제 3승, 4승, 5승. 정말 시작할 때는 저는 그렇게 될 줄 상상도 못했어요. 개인적으로 강팀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최하위에 떨어지는 거 보고 이게 정말 기량 차이가 별로 안 나고 초반에 꼬여버리면 이렇게 될 수 있구나라는 걸 좀 느꼈고요. 지금 정관장 황진단 팀이 11승 2패, 포스코 캠텍이 2승 11패로 정반대인데요. 네, 사실 시작하기 전에는 전력만 놓고 보면은 포스코 캠텍이 전혀 뒤질 게 없다는 평이었거든요. 오히려 앞선다는 평이 더 많았었는데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예상을 저희가 늘 리그 시작하기 전에 하기는 하지만요. 네. 그대로 들어맞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진짜 몇 명 없고요. 이제 선수 개개인별로 봤을 때 잘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잘한 선수가 저 입장에서는 박상진 선수 정도? 그 정도 외에는 사실 예측이 좀 들어맞지 않았고 물론 진시영, 김세동, 안정기 어느 정도 할 줄 알았던 선수는 어느 정도 하긴 했는데 좀 예측하기 참 어렵더라고요. 네. 오히려 송규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지명을 뽑히긴 했지만 아직 1월달 성적을 못 거뒀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할까 궁금했었는데 정말 엄청나게 잘해주면서 정관장 우승 핵심 카드가 됐어요. 네, 다승왕도 노려보고 있잖아요. 네, 지금 같은 팀과 대결 이원도 선수와의 이제 승부죠. 두 선수가 두는 건 아니지만 네. 두 선수 둘 중 한 선수라도 이겨서 다승왕을 차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내일 그건 가려지겠네요. 네, 내일 두 선수가 모두 패하기를 바라는 선수들도 있겠지만 제 생각엔 둘 다 패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또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이제 두 선수가 26판을 둬서 20번을 이긴 선수들이긴 하지만 한 번에 두 번 연속 져도 이상하지 않은 게 올해 퓨처스 리그이기 때문에 끝까지 좀 지켜볼 만한 재미가 있겠습니다. 네. 흉내 바둑은 깨졌네요. 네, 이제 이현준 선수가 이곳을 마늘모를 착점을 하면서 흉내 바둑 깨졌고요. 바둑 자체가 굉장히 옛날에 많이 봄직한 바둑이네요. 여기서는 이제 이쪽을 협공을 할지 아니면 벌릴지 제가 흑이라면 이쪽을 한번 두고 싶네요. 그리고 백이 이쪽으로 오면 이곳을 붙여갈까요? 네. 도 놓고 나니까 이렇게는 흑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이러고 하고 날짜를 가는 자세가 괜찮아서 이 자세가 괜찮아 보이거든요. 지금 흑의 모양이 이쪽을 좀 키우고 있는데 좀 자연스럽게 견제가 되고 백은 이쪽 모양을 키우는데 이 날짜 큰 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진행은 조금 백이 좀 더 자연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여기서 다시 흑이 이곳을 붙여두면 긴 봐주기긴 해요. 좋은 자리들을 서로 차지했으니까. 하지만 뭔가 이 날일자의 자세가 양쪽을 좀 커버하고 있는 백의 느낌이어서 백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느껴지거든요. 먼저 그것을 붙이네요. 그것은 아마도 이걸 뒀을 때 바로 협공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하나 걸쳐놓는 것도 기분이 나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나 걸쳐만 놓고 이렇게 가도 네. 이게 더 좋겠네요. 이충규 선수의 생각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곳에 백이 하나 놓여 있으면은 물론 붙이고 싸울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백이 단단한 만큼 이쪽이 좀 견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날짜를 붙여뒀고요. 일단 백도 이제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오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세 칸일지 두 칸일지는 본인의 취향이거든요. 좀 더 단단하게 두고 싶다면 두 칸, 좀 더 발빠르게 두고 싶다면 세 칸 정도가 유력합니다. 그럼 흑도 이제 좌변을 벌리는 건가요? 좌변을 벌릴지 잘 모르겠어요. 벌리는 게 보통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충규 선수가 기풍이 굉장히 실리파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뒀을 때 두면은 또 파고들면서 또 실내지향적으로 바둑을 운영할 수도 있거든요. 백이 두텁다는 평이지만 실리 좋아하는 기사인 만큼 뭐 불가능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는 백은 방향은 무조건 우변일 것 같아요. 우변을 어느 정도로 둬야 될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네. 벌린다면 두 칸 아니면 세 칸인 거죠, 네, 보기가? 네, 세 칸이 좀 더 유력할 것 같아요. 왜냐면 두 칸의 경우는 물론 단단하긴 하지만 흑이 이곳으로 나중에 다가왔을 때 이 돌의 위치가 좀 잘 맞는다는 느낌이거든요. 네. 네, 하나라도 더 멀리 가 있다면은 아무래도 이 공간이 조금은 좁은 느낌이 들거든요. 물론 한 번 더 지키면 좋은 자리긴 하지만 아까의 간격보다는 조금은 아쉬운 느낌이어서 세 칸을 둘 가능성이 높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취향이라서 선수들의 취향이기 때문에 어느 쪽을 둬도 이상하진 않다. 네, 두 칸 단단하게 둬놓네요. 네, 이현준 선수의 취향인 거죠. 네, 그렇죠. 이거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나쁘다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냥 저라면 세 칸을 두고 이현준 선수 두 칸 정도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또 이제는 다가서지 않을 이유가 없겠어요. 다가서는 것도 좋은데 네, 지금 저도 이 생각을 했던 게 네. 이제 제가 아까는 이곳을 날일자가 제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지금은 좀 상황이 좀 달라졌어요. 날일자를 두면은 이젠 자연스럽게 이쪽을 두겠다는 거예요. 이충규 선수 생각은. 손이 온다는 거죠? 네, 이제 아까는 백돌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물론 이쪽의 흙 모양은 아까보다 안 좋아졌지만 지금 이 두 칸으로 이 날일자를 견제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충규 선수 손이 나오기 직전에 저도 이쪽이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네. 저희가 좀 안지 오래돼서 그런지 잘 맞으시네요. 이충규 선수가 싫어할 텐데요. 본인은 좋으시고요. 아니요. 저도 뭐예요? 이제 이충규 선수랑 어릴 때 연구생 시절도 많이 대결을 했고 네. 서로 좀 지기 싫어하는 것들도 있어서 어릴 때는 이제 뭐 입단하고 몇 년 지난 다음부터는 그런 라이벌이라는 느낌, 뭐 동갑들이니까요. 저랑 또 동갑이고 그런 하니까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것 같긴 한데요. 뭔가 동갑내기 친구한테 좀 지기 싫었던 부분들이 어릴 때는 있었는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 거는 별로 없어지더라고요. 저는 물론 이충규 선수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는 뭐 그런 걸 크게 신경 쓰지 않게 됐는데 어릴 때는 좀 지기 싫었었죠, 서로. 서로 좀 자극제가 됐었나요? 이충규 선수가 자극제가 됐다기보다는 이제 동갑들이 전부 다 자극제가 됐죠. 딱 국한지어서 딱 이 선수가 라이벌이다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은 별로 없고요. 근데 89년생 프로 기사가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예,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대표적인 기사 김지석, 강동윤 이 선수들 있잖아요. 네. 그 선수들은 쳐다본 적이 없고요. 너무 높게 해서 쳐다보면 목이 아프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이제 강동윤 선수 같은 경우는 동갑이지만 제가 두 점 바둑도 두고 세 점 바둑도 둔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워낙 어렸을 때요. 실력이 좋아서
제가 연구생 선발전 할 때 이미 권도영 구단은 그날 프로가 됐었거든요. 아직도 20년 됐는데 생생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가요? 그래서 뭐 그렇게 라이벌 이기고 싶은 한 번쯤은 좀 이기고 싶은 상대였지 네. 라이벌이라는 느낌은 좀 안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외에 뭐 이충규 선수가 2007년 입단인데 저보다 1년 먼저 입단했거든요. 이제 정관장 황진날 이현도 선수도 2007년 입단이고 뭐 그 또래 선수들이 굉장히 연구생 때 많았는데 좀 서로 지기는 싫어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동갑내기한테는 뭔가 의식하지 않으려고 해도 의식이 되는 뭔가가 있어요. 사실 저희 89년생들도 있지만 91년생 기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알고 네, 있습니다. 그 선수들이 한 명 입단하니까 한 명씩 줄줄이 서로 자극받아서 입단을 하더라고요. 네. 지금- 그러고 보니까 동생. 네, 이제 안성준 선수는 91년생인데 네. 아마 제 시작 기억은 이제 강유택 선수가 입단을 하고 부터 시작을 해서 네. 뭐 안성준 선수 입단하고 그다음에 뭐 김정현, 허진 뭐 이런 같은 도장에 있던 선수들 김동호 선수 뭐 줄줄이 다 입단을 했었거든요. 이게 그 동나이대에서 뭔가 좀 서로 자극제가 되는 것 같고 또 그 비슷한 또래로는 이제 이지연, 안국현, 이원영 이렇게 92년생 선수들도 줄줄이 좀 입단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동갑내기들은 뭐랄까 좀 지기 싫고 좀 자극제가 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왠지 그 친구가 하면은 나도 해야 될 것 같고. 지기 그런 게 싫죠. 있을 것 아, 같아요. 쟤도 됐는데 내가 왜 안 돼? 약간 이런 느낌. 사실 영생 시절이면 다 20살 이전이니까 네. 아직 어린 아이들이잖아요. 더 할 때죠. 예, 뭔가 더 지기 싫고 뭐 그런 느낌들이 있었는데 프로대에서 몇 년 생활하면은 사실 선수들이 그런 걸 다 좀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특별히 의식하지 않고 그냥 한 판 한 판 열심히 두는 게 더 좋다.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니까 지금은 뭐 그런 생각들을 하는 선수들은 좀 어린 선수들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뭐 20살 안 된 선수들은 좀 쟤는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난 지기 싫어. 약간 이런 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게 또 나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그런 경쟁 의식이 긍정적으로 되면 이제 선의의 경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좀 선의의 경쟁이 된다면은 뭐 좋은 모습, 더 성장하는 모습이 되죠. 그러니까 저 선수가 저렇게 노력해서 좋아지는 모습을 보고 아 그럼 나도 노력을 좀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좀 그런 부분 선의의 경쟁이 이어지면 좋은 거죠. 그런데 백이 지금 나를자를 포기를 하고 네, 이제 가상 변으로 쪽으로 갔고요. 갔죠. 이제 바둑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좀 더 설명해드릴 게 있는데 네. 이충규 선수가 어깨짓는 선수를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현준 선수는 이곳에 날짜를 두면은 흙이 두 칸 벌리는 게 좋으니까 그것을 오히려 이쪽으로 내준 거고요. 그리고 나서 백이 이곳을 걸치니까 이충규 선수가 어깨를 짚어갔어요. 굉장히 이색적인 좀 이충규 선수의 기풍을 아는 저로서는 굉장히 이색적인 선택인데요. 네. 일단 의도는 뭐 이렇게 밀어주면은 넘겨는 주는데 중앙으로 꼽는 게 좀 두텁다. 이쪽 벽을 좀 만들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고요. 밀었을 때 이제 뛰겠죠. 그러니까 이쪽에 백 모양을 자연스럽게 지우면서 이 한 점을 좀 압박을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인 것 같기는 한데 글쎄요. 백이 중앙 쪽으로 나가는 건 좀 더 자연스러워지거든요. 그러면 이쪽 모양이 좀 집이 안 될 수가 있어서 일단 좋은 선택인지 좀 더 이걸 찌지 말고 넣는 게 좀 더 나을까요? 근데 이건 또 날일자로 나왔을 때 막으면 또 이곳을 붙여서 타결하고 네. 정말 실리를 좀 내줄 수가 있어서 조금 어렵기는 한데 이제 한 칸 뛰는 경우에는 제 생각엔 백이 붙여서 대차를 할 것 같아요. 중앙 쪽으로 머리를 내밀면서 이쪽 자연스럽게 견제하려고 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사실 이 돌과 이 돌의 박자가 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지금 날자를 둔 수는 하변을 키워보겠다고 어깨짚은 수도 뭔가 하변을 좀 의식하는 수법인데 백이 자연스럽게 하변을 나온다면 별로 좋은 결과는 아니거든요. 여기서 이충규 선수가 뭔가 좋은 행마를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BGF의 삼지명 이현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선발 당시에는 이제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는데요. 올해 이제 진시영 선수가 9승 그리고 바로 이현준 선수 밑에 8승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사실 안조영 선수한테 기대했던 역할이 이런 역할이었는데 안조영 선수가 뜻밖의 부진으로 4승으로 좀 성적이 좋지 않으면서
그 역할을 이현준 선수가 좀 자연스럽게 대체를 했습니다. 안주영 선수가 이렇게 부진을 하는 가운데에도 팀이 상위까지 노려볼 수 있었다는 거는 그래도 이 나머지 선수들이 정말 잘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텐데요. 사실 이현준 선수의 공을 가장 높게 평가를 해야겠죠. 왜냐하면 진시영 선수는 일지명이고 그 정도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기대를 받았던 선수라면 이현준 선수는 좀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 역할을 이제 안주영 선수가 해줘야 될 역할을 본인이 잘 해주면서 팀을 좀 상위권으로 이끄는 데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 이현준 선수 같은 경우에도 프로 입단 후에 이제 공익근무요원으로 이제 좀 떠나 있으면서 네. 1월달 성과를 보여줄 기회가 없었거든요. 공백이 좀 있었죠. 네, 그것을 이제 올해 좀 결과를 좀 보여줬어요. 본인의 실력이 퓨처스리그에서 굉장히 탄탄한 전력이라는 것을 좀 보여줬고요. 바둑리그에 나가지 못한 점이 좀 아쉽기는 할 텐데요. BGF 팀이 마지막까지 플레이오프 경쟁을 하면서 선수들한테 좀 여유를 주지 못하고 주전 선수를 좀 많이 가동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진시영 선수나 안주영 선수의 경험, 바둑리그 경험을 아무래도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바둑리그라는 무대는 또 퓨처스리그도 방송되고 합니다만 좀 느낌이 다르거든요. 긴장감이라든가 상대의 강도, 좀 이런 게 경험해보지 않은 선수한테는 굉장히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좀 한두 번이라도, 그리고 뭐 진시영, 안주영 선수 같은 경우에 한두 번이 아니라 몇 회 때 뛰어본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 공간에 굉장히 익숙하죠. 그래서 좀 그런 경험을 높게 생각을 해서 이현준 선수 출전을 잘 못하고 이제 진시영 선수가 많이 출전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퓨처스 리그 선수들이 바라볼 때에는 바둑리그 자체도 굉장히 큰 무대처럼 느껴질 거예요. 큰 무대죠. 바둑리그는 세계대회가 많아서 그렇지만 세계대회 나가는 선수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왜냐면은 통합 예선전 통과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그거가 1년에 한두 번밖에 열리지 않는 것이고 네. 이제 대부분은 국내 선발전, 그 시드로 되는데 사실 랭킹 10위권 밖의 기사들은 거의 세계대회를 선발전조차 나가기가 어려워요. 그만큼 세계대회 무대는 이제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 다음에 가장 큰 기전은 누가 뭐래도 바둑리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둑리그는 그 어떤 대회보다 큰 대회고 또 한 판을 이기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또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고 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또 제한 시간 짧고요. 그러니까 그 긴장감이 실수로 바로 이어지고 바로 그게 패배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바둑리그를 뛰어본 경험을 무시를 할 수는 없는 거죠. 또 관심도도 바둑리그 자체는 대단하기 때문에요. 이 기사들이 확실히 큰 무대를 뛰어보고 온 선수와 그렇지 않은 선수와는 경험력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포스코 캠텍의 최영찬 선수를 좀 기대를 했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초반 라운드에서 바둑리그에 가서 승리를 거뒀었거든요. 1라운드. 네, 이제 한태희 선수한테 승리를 거두면서 조금 본인의 실력을 좀 보여줬고 좀 큰 무대 경험도 했으니까 퓨처스리그에서 성적이 좋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좀 퓨처스리그에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최영찬 선수의 실력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아직은 좀 경험이 좀 필요한 나이, 아직 경력이 좀 부족하다고 느껴지고요. 좀 더 경험을 쌓아간다면 본인의 자질은 보여준 만큼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영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저랑 같은 연구실에서 공부를 하는데 정말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 만큼 실력이 늘고 있는 과정이고 그 결과가 나오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바둑은 어깨를 짚고 이제 이충기 선수가 하나 붙여놓고 한 칸 뛰었는데요. 이 두 점을 압박을 하면서 뭐 좀 판을 풀어나가겠다. 약간 이제 이현준 선수는 중앙으로 나왔고요. 이곳을 지켜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백이 이곳을 안 지켜두면 네. 이런 걸 붙이고 이런 걸 들어가서 이런 싸움을 했을 여기는 바로 끊어야죠. 이제 끊는 싸움도 가능하고요. 네. 그게 이돌이 있다면 너무 자연스럽게 안 되잖아요. 이돌이 없다면 그 싸움이 좀 복잡하고요. 그리고 그 싸움을 안 하고 그냥 이곳을 어깨 짚어서 처리한다고 해도 이곳에 베개 모양이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를 단단하게 지키면서도 상대의 모양을 좀 견제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다섯, 프로 기부에서 여섯,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일곱, 자리죠. 이런 여덟, 요소는 좀 아홉,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혈출띠 4번 그러니까 이곳을 백이 둔 남았습니다. 것도 자연스러워요. 두 칸, 두 칸. 뭐 좀 얇아 보이긴 하지만 이쪽 모양 같은 경우는 그래도 백이 이런 정도는 선수 교환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럼 급하게 끊으러 왔을 때 정급박하다 싶은 백은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끊기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두 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흙은 좀 더 자연스럽다면은 이쪽으로 두 칸 혹은 한 칸은 하나, 나가는 거로 생각이 둘, 되거든요. 셋, 이쪽 도로 움직이긴 넷, 해야 돼요. 다섯, 여섯, 이것까지도 일곱, 가능한 여덟, 수도. 아홉, 아, 일단 한 칸을 띄워두네요. 네, 견고하게 지켜둡니다. 옷을 날릴 자를 두는 것 틀어 막을 수만 있다면 괜찮은데 문제는 이쪽이 조금 문제가 생겼겠네요. 막고 이곳을 두면요, 이 돌이 없잖아요. 이었을 때 끊겨버리면은 이 속점이 굉장히 위험해져요. 그래서 날일자를 선택을 못한 것 같고요. 한 칸을 띄워둔 것은 이 돌을 살리려는 의미도 있고 이 돌과 이 돌이 연결이 되면서 하나, 하변 쪽에 둘, 집을 좀 짓겠다. 셋, 이런 넷, 생각을 가진 다섯, 이런 생각을 가진 여섯, 수입니다. 일곱, 사실 어깨 짚고 여덟, 이곳을 압박할 아홉. 때부터 계속 이쪽을 좀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현준 선수의 돌의 방향도 맞는 거죠. 자연스럽게 돌이 이곳을 받게 한 다음에 나는 더 밀고 들어가겠다. 하변을 견제를 하겠다. 그리고 중앙에 좀 모양을 만들어 보겠다가 이현준 선수의 계획입니다. 이제 이춘규 선수도 좀 고민을 하겠네요. 뭔가 이쪽을 효율적으로 하나, 받고 싶을 것 같거든요. 둘, 물론 셋, 한 칸 뛰는 건 굉장히 넷, 단단한 자리지만 다섯, 조금은 느슨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요. 여덟, 아홉, 어우, 아, 손을 아예 뺐습니다. 하변의 집보다 상변의 집을 더 짓겠다. 참 이춘규 선수다운 수법이네요. 타계로 승부를 보겠다. 근데 저는 이렇게는 안 두겠네요. 이런 곳을 어깨를 짚어서 좀 단단하게 만든 다음에 네. 제가 100이라면요. 이런 곳을 아마 붙여가는 걸 저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하나, 이석점을 도로 압박을 할 것 둘, 같아요. 셋, 넷, 아, 지금 보니까 다섯, 이춘규 선수와 안영준 일곱, 프로의 여덟, 그 스타일이 아홉, 정말 다르다는 게 느껴지네요. 혈출띠 4번 남았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저도 집을 싫어하는 건 아닌데 네. 만약 이쪽 방향으로 돌을 갈 생각이었으면 저는 아마 높게 갔을 겁니다. 물론 집으로만 보면 100이 이쪽으로 왔을 때 손해할 수 있는데 높게 두 칸을 두면 이쪽이 약점이 좀 많아서 싸움을 좀 자연스럽게 끌어갈 수가 있거든요. 위쪽으로 돌이 가는 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럴 거면 좀 더 싸움에 유리하게 저는 하나, 뒀을 것 같거든요. 둘, 그래야 압박을 했을 때 좀 더 넷, 공세적으로 전환을 할 수 다섯, 있으니까. 여섯, 하지만 이충기 선수는 좀 더 여덟, 방어적으로 공격을 할 생각인 것 같은데 이렇게 둬주면은 땡큐네요. 글쎄요, 이건 조금 느슨해 보이긴 한데요. 아마 이현준 선수의 생각은 이 돌들이 공격을 하기엔 좀 약한 돌이다라고 좀 의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공격은 좀 부담스러우니까 좀 선택을 안 했는데 이러면 흙은 좀 목적을 달성한 채 좀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곳에 이 자리는 집으로는 정말 큰 자리거든요. 백이 반대로 이쪽으로 와서 하나, 둘, 틀어 막으려고 했다고 생각을 그럼 하면은 백집이 났었겠어요. 이쪽에 백집이 너무 쉽게 나죠. 일곱, 그 여덟, 자리를 반대로 흙집이 많이 나는 자리를 했으니 여기 혈출띠 3번 남았습니다. 성공적인 포석으로 보입니다. 집이 많아요. 여기도 한 25집 이상 났고요. 흙이 이쪽 돌이 오면은 이제 뭐 하변 쪽이 하변 쪽 들어가나요? 대략 이 정도 쉽게 견제라고 치면은 여기서 30집 넘게 났으니 합쳐 대략 60집 정도의 확정가가 만들어지면 제 생각에는 100이 좀 집부족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둘, 셋, 그러면 그냥 지켜주면 안 된다는 얘긴데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욕심도 많네요. 이충규 선수 생각은 여기는 그냥 이렇게 받아주면 한 번 더 손 빼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공격 안 되지 않느냐. 아예 내가 이런 식으로 지켜보겠다. 아, 크게요. 네, 욕심을 좀 여기 근데 되나요? 뭔가 좀 욕심을 내려는 것 같은데요. 이현준 선수의 이곳은 좀 아쉽습니다.
주도권은 조금 내준 수 같아요. 물론 이해는 됩니다. 이 돌의 방향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수는 아니에요. 흙이 이런 곳을 틀어막으면 이 돌도 좀 신경 쓰이고 끊어지는 뒷맛도 있다는 부분 분명히 신경은 쓰이는데요. 자, 먼저 선제 공격을 하는 게 어땠을까? 이제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말도 있잖아요. 네. 먼저 흔들어 갔으면 어땠을까 좀 궁금하긴 합니다. 정 바로 붙이는 게 어려웠다면 이런 것부터 먼저 붙이고 지금 둔 것처럼 두고 이런 식으로 흔들어 가는 것도 가능했었거든요. 지금은 좀 어려워진 건가요? 아무래도 흑돌이 있으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곳을 젖혀서 싸우기 시작하면 둘, 셋, 넷, 그러면 복잡하긴 다섯, 하지만 여섯, 또 일곱, 백이 충분히 여덟, 흑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틀어 막아 가도 끊는 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싸움 자체가 아무래도 돌이 하나 있으니까요. 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도 이현준 선수가 이곳을 둔 것은 그냥 받아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뭔가 백이 뭔가를 올리지 못한다면은 흑이 확실히 주도권을 가져가겠습니다. 하나, 제 눈에는 셋, 넷, 이 특별한 수는 잘 안 보이거든요. 네. 패를 하나요? 패를 하면 패를 하다가 손해패감을 쓰면 흑은 그냥 이런 데로 와버릴 것 같아요. 그리고 해소하게 내비둔 다음에 이런 식으로 모양을 키워가면은 물론 이쪽 집은 흑이 백이 좀 득을 받지만 이 자세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이거는 화병집이 어마어마해지는데요. 네, 이거는 백이 별로일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이현준 선수는 뭔가 강수를 좀 떠올리고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이제는 이충규 선수의 전공 과목으로 좀 들어섰거든요. 네, 반발합니다. 확실히 한 박자 늦었지만 그래도 반발을 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진 것은 정확한 작전입니다. 여기서 한 템포 늦췄다가는 너무 쉽게 바둑이 정리될 가능성이 있어요. 한번 버텨볼까요? 제 바둑이라고 생각하면 한번 버텨보고 싶기도 한데 그다음에 잡아봐 하면서 좀 한번 좀 버텨보고 싶기도 한데 백이 이곳이 좀 급소처럼 다가올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 둘, 아니, 셋, 저는 안 죽을 것 같거든요, 네. 흑돌들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위험해 보이기는 하는데요. 정말 치네요. 잡아볼 테면 잡아봐라 이런 뜻이죠. 네. 이준규 선수가 이 방송을 보면 좋아할지 싫어할지 모르겠네요. 왜요? 뭔가 제가 말한 거랑 비슷하게 둬서 기분 나빠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러진 않을 것 같기도 한데 왠지 왠지 그럴 좀 수도 웃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일단 이 수법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하나, 네, 뭐 둘, 결과가 좋다면야 좋아할 넷, 것 같고요. 결과가 다섯, 나쁘다면 싫어할 것 여섯, 같습니다. 네, 그렇겠죠. 여덟, 이제 이현준 선수가 흑돌들을 조여가고 있는데요. 과연 흑은 어떤 식으로 빠져나올 수 있을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포스코 캠텍과 BGF의 14라운드 2경기입니다. 이충규 선수와 이현준 선수의 경기. 네, 찔러 갔는데요. 그곳을 붙였어요. 붙여갔네요. 네. 역시 막는 것은 끊어지는 것이 두려웠다는 얘기겠네요. 이곳을 하나, 막는 게 둘, 일감이긴 했는데 넷, 다섯, 이곳을 끊어갔을 여섯, 때 행마가 쉽지 일곱, 않았다. 여덟, 뭐 틀어먹는 것도 젖히는 것이 신경 쓰이고 혹시 또 치중 가는 게 남아있는 게 부담스럽다. 이렇게 이충규 선수는 판단을 하고 일단 이곳을 붙였다는 것은 아마 백이 받아줬다면 막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곳으로 뛰어나와서 연결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돌을 좀 더 가볍게 움직이려고 했는데
또 이현준 선수가 그거는 좀 싫다고 생각하면서 버텨갔습니다. 네. 그럼 큰 기세죠? 이곳을 젖혀야 될 것 같거든요. 하나, 둘, 셋, 넷, 이제 좀 다섯, 집을 득봤기 때문에 일곱, 이제 하변은 좀 여덟. 포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젖혀갔습니다. 오늘 이춘규 선수와 아주 잘 맞으시는데요. 잘 맞는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당연한 자리를 제가 맞추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묘하게 호흡이 잘 맞네요. 자, 생각보다 흑돌 공격이 쉽지가 않네요. 네, 돌의 탄력이 굉장히 좋은 모양이어서 쉽지 않고요. 하나, 그러고 둘, 보니 이제 셋, 이충규 선수가 넷, 다섯, 여섯, 제자들이 많이 일곱, 있거든요. 이제 선생님 여덟, 바둑을 가르쳐주는 이제 도장에서 많이 프로가 되고 싶은 학생들을 많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네. 그 제자들이 방송을 하면 꼭 챙겨본다고 해요. 이충규 이제 우리 사모님이 잘 두고 계신지. 네네. 그래서 더 잘 두고 싶어 하더라고요, 이충규 선수가. 그게 아, 이충규 선수가 졌을 때 그렇게 제자들이 놀린다고 저번에 그러지 않았었나요? 즐거워한다고는 했던 것 같아요. 왜 스승님의 패배를 즐거워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게요. 다섯, 얼마나 여섯, 제자들을 혼냈으면 제자들이 그걸 좋아할까요? 그래서 그럴까요? 근데 이충규 선수가 진짜 심성이 굉장히 따뜻하거든요. 네. 말로 약간 요즘 말로 츤데레라고 하나요? 약간 츤츤거리긴 하지만 굉장히 따뜻한, 그러니까 겉으로는 좀 강한 척하지만 속으로 굉장히 따뜻한 스타일이거든요. 왜 또 친한 선생님들 있으면은 괜히 괴롭히고 싶어지는 뭔가가 있잖아요. 그만큼 이충규 선수가 그렇게 무섭진 않다는 얘기겠네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왠지. 저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바둑으로 다시 돌아와야죠. 바둑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아마 이곳을 쳐놓고 나가는 게 보통은 보통입니다. 둘, 셋, 넷, 다섯, 이러면 대충 어느 정도는 여덟, 아홉, 삶의 모습을 좀 취했는데요. 이충규 선수는 하나 단수 쳐놓질 않네요. 이 정도 정리 네. 일반적으로 보입니다. 그럼 여기 나가는 뒷맛이 조금 신경이 쓰이지만 백은 지금 이곳을 밀어가는 자세가 좋아요. 이거라면 백도 충분히 공격이 잘 됐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쫓겨야 된다면 이쪽이 자연스럽게 막혀버리거든요. 이쪽 대마를 신경 쓰면서 받아줬다면 이런 식으로 틀어 막아서 이 모양이 이렇게 넓어지면 이 하나 간 걸로는 해결이 안 되죠. 이거는 백이 기분 좋은 흐름입니다. 하나, 둘, 셋, 중앙을 아주 두텁게 막을 수 있는데요. 여섯, 그러니까 중앙을 두텁게 안 내주려고 다른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아홉, 그렇죠. 바로 끊어가는 게 좀 낫네요. 그러니까 이제는 백도 이곳을 이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돌이 하나 이쪽에 이어져 있는 것보단 그래도 이쪽에 이어져 있는 게 좀 더 버티는 데 약점으로 좀 신경 쓸 수가 있죠. 이것도 젖혀서 일단 버티겠네요. 일단 젖혀놓고 네. 이곳을 받게 한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끊어가면서 오히려 전투로 좀 이쪽 깨보려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라면 또 흑도 할만합니다. 하나, 아까랑은 모양이 좀 달라요. 단단함의 정도가 좀 달라졌기 때문에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이어서 봤고요. 글쎄요, 이곳은 하나 단수를 쳐놔야 될 것 같은 게 그냥 단수 치고 이곳을 이으면 단수 치는 게 백한테는 좀 기분 좋은 교환으로 보이거든요. 이 한 점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어줘야 되고 이 자체가 조금은 당한 느낌이어서 단수 치는 게 이쪽에 큰 악수가 아닌 만큼 하나 더 놓고 싶기는 한데 글쎄요, 언제 책점을 할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껴둘 것 같은데요, 단수는. 글쎄요, 저랑 이충규 선수가 같이 저전 단수 친수 붙임수 네. 글쎄요, 조금은 저랑 생각이 비슷한데도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진행이 되고 나니까 네. 저쪽 끊어서 처리하는 방법이 좋네요. 이현준 선수가 정말 잘 두고 있어요. 중앙이 깔끔하게 막혔습니다. 사실 이러니까 이 자리가 위에 있는 게 나아지는 느낌이고요. 글쎄요, 저 친수가 기세긴 했는데 이곳을 붙인 게 결국 이상했나요? 그냥 막아서 처리했어야 되나요? 지금 흐름은 다시 또 백이 좀 잘 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좀 진행이 끝나봐야 알겠지만 돌의 방향들이 이곳이 백돌이 두터워진다는 것은 흑인의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하나, 둘,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셋, 이 돌이 배치가 되어 있는 넷, 자리가 두터워진다는 것은 여섯, 아무래도 백의 흐름이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아홉,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젖히는 거예요. 일단 이곳에 최대한 버텨가면서 이쪽 끊는 약점을 바탕으로 다시 또 견제를 하려고 할 것 같아요. 여기서 이현준 선수가 강수를 둔다면 이곳을 끊을 수도 있어요. 정말 최강수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 싸움이 하나, 어찌 되는 것인지. 네. 이 싸움은 백도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일곱, 여덟, 그렇죠. 이 싸움은 되게 좀 부담스럽다고 본 것 같고요. 젖혀서 정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끝난 거 가능할까요? 근데 이쪽도 신경이 쓰이는데 백은 이쪽도 신경 쓰이고 흑이 도로 이쪽으로 치고 나오는 또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서로 좀 신경 쓸 게 많은 바둑입니다. 그냥 약점을 지켜두려나요? 다음 수를 제가 보고 싶은데요. 둘, 어디를 셋, 두고 싶은 자리가 너무 많아서 어디를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날 일자도 좋죠. 그러니까 그날 일자의 의미는 첫 번째로 이 한 점을 좀 잡으면서 이 두 점을 지키고 그리고 나서 이곳이 선수인 만큼 이제 끊어가는 게 좀 강력할 수 있다. 흑으로 하여금 지켜라. 이런 의도를 가진 수법인데요. 흑이 그냥 받아주고 싶지는 않은데 글쎄요. 전 이 자리는 왜 아껴두는지 모르겠어요. 단수 쳐놓고 날자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손 빼기 어렵지 않나 싶은데 셋, 넷, 아무래도 이 돌 여섯, 옆다면 흑도 어느 정도 탄력이 있어서 손을 뺄 수가 있거든요. 아홉, 끊어 갔어요. 네. 먼저 화를 냈습니다. 선취 공격인데요. 그래서 저가 백이라면 이런 데 하나 단수 쳐 있고 이곳을 하나 찔러보고 싶어요. 막아준다면은 이제 이곳을 단수 치고요. 두 점을 버리는 것 같지만 이제 속셈은 이곳을 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단수가 선수가 되는 게 중요한 포인트죠. 하나, 그리고 틀어막으면 이 돌이 거의 잡혔습니다. 넷, 이거는 흑이 아주 이상하죠. 다섯, 여섯, 저라면 이쪽 일곱, 그림을 한번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아홉, 진짜 단수 칩니다. 이충기 선수가 지금 강수로 연발하고 있는데 이곳까지 도 놓을 것 같아요. 이곳까지 도 놓고 그 다음에 밀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는다면은 이제는 이쪽으로 단수 치고 이어서 처리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 싸움은 다시 또 배기할 만합니다. 계속 돌이 나가다 보면 이쪽으로 나가서 싸우는 건 가능은 한데 문제는 하나, 언젠가는 이곳을 한번 지켜야 돼요. 나와 네. 끊는 수가 또 생기기 때문에 네. 여섯, 타고 나오다 보면은 이곳이 단수잖아요. 아홉, 흑은 이곳이 굉장히 신경이 쓰여요. 자, 백도 충분히 가능한 싸움인데요. 근데 이충규 선수 생각을 조금은 알겠어요. 이걸 두고 밀린다면 이곳을 먼저 늘리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가면은 이곳이 단수 하나, 치고 둘, 밀면 셋, 받아야 되거든요. 다섯, 그럼 이것은 장문입니다. 축이 아니라 장문으로 잡히는군요. 네, 이제 그게 곤란하다고 보여지고요. 이현준 선수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수를 알아야 돼요. 이거 줄 때 받아주면 막는 것이 아니라 늘어서 장문입니다. 다시 재차 틀어막을 수 있기는 한데 글쎄요. 그래도 이거는 아까랑 좀 다른 게 두 점 잡으면서 좀 두텁게 흑이 마무리됐고 또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을 벌었기 둘, 때문에 셋, 이거라면은 넷, 흑이 또 나쁘지 않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찝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저도 보고는 있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늘었을 그러니까 막으면 똑같아요. 막으면 단수 치고
때릴 때 이곳을 단수 쳐놓고 이으니까 똑같은데요. 오히려 더 단수 친 게 앞서가 될 수가 있는데 이충규 선수는 이쪽 끊을 때 무조건 이쪽 단수 쳐서 하나, 이으면 둘, 이렇게 잡을 셋, 수 있다. 넷, 나중에 다섯, 단수 친 것보다 먼저 단수 친 여섯, 셈을 해놓겠다. 뭐 이런 의도거든요. 여덟, 아홉. 이현준 선수가 그냥 타협을 하네요. 이건 그냥 타협인데요. 글쎄요, 이거는 별로 한 번 더 찔러보고 타협했어도 안 늦었을 것 같은데. 글쎄요, 조금은 아쉽습니다. 이 정도라면 흑이 타기가 잘 된 것 같아요. 하나, 둘, 이 한 점이 잡히긴 했지만 역시 나중에 흑이 또 때려내면 다섯, 또 많이 당하거든요. 네. 여덟, 아홉. 이 정도면 네, 흑이 타개가 나쁘지 않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네, 제 판단은 그렇네요. 끄는 건 조금 아쉽네요. 이쪽 약점이 확실히 흑은 굉장히 신경이 쓰였을 텐데요. 자연스럽게 보강이 돼버렸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되면 이 한 점을 움직이는 싸움이 쉽지가 않아요. 이곳을 두는 것은 그치, 밀고 돌이 이쪽으로 오다 보면은 이런 쪽이 다 듣는 것이 많아서 당장 끊지 않더라도 진짜 이런 데 충머리 쓰기 시작하면 진짜 견뎌내기 힘들거든요. 아, 이미 자체로 축이군요. 하나, 둘, 그러면 이쪽 싸움이 넷, 다섯, 되게 쉽지 않은데요. 여섯, 일곱, 여덟. 그러니까 이렇게 양보를 해야 되잖아요. 한 점을 버리나요? 그러면 그래서 이 전투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흑이 이쪽 견제하면서 진행이 되면 역시 이 한 점 이곳이 큰 자리를 뒀기 때문에 흑에 불만이 없다가 제 생각이긴 한데요. 흑의 하변집도 좀 견제를 받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백은 또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 자리가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 추후에 흑이 이곳이 두면 아직도 흑점 많이 나거든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설마 둘까 했는데 진짜 두네요. 아니, 어떻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잡으면은 그냥 이어서 사실 흑이 득이죠. 그러니까 이 한 점은 버렸습니다만 돌이 이쪽 와서 하지만 백이 잡지 않고 손을 빼다 보면은 이런 곳이 좀 선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득인지 손해인지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충규 선수의 의도는 다음번에 6기까지 가고 싶다 하나, 이거겠네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흑의 의도 아니었나요? 네, 흑의 의도에 어쩔 수 없다는 걸까요? 네, 그 부분 저는 이 한 점 버려도 활용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는데 이현준 선수 생각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곳에 돌이 오면은 그래도 이곳이 선수니까 하변 쪽 집을 견제할 수 있고 그리고 다시 지키겠다 뭐 이런 생각일까요? 의도 자체는 이런 방향일 것 같아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집을 한번 세보면 흙집은 이제 상변 일대가 25집이 강이고 네. 이제 좌하 쪽이 그래도 10집가량 우하 쪽도 10집 두터우니까 45집 정도. 네, 상변이 한 번 더 지키면 꽤 큰 집이 나는 모양이고요. 둘, 백은 셋, 넷, 다섯, 우변이 지켜야 한 15집. 일곱. 아, 우변 지키면 20집 나겠네요. 좌변. 근데 생각보다 백이 두텁습니다, 바둑이. 그럼 집으로
만만치 않은 네, 구조인가요? 뭔가 흙에 타기가 잘 된 느낌이라고 생각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숫자를 세어보니 백집도 굉장히 단단하게 많이 났습니다. 일단 흙은 지금 이 자리를 먼저 둬야 될 것 같아요. 이곳을 백이 먼저 주면 집이 너무 많이 날 것 같고요. 셋, 이 날짜로 이 한 점을 살리는 게 포인트 같습니다. 이 여섯, 백의 두터움이 몇 집으로 변할지, 그러니까 여덟, 숨어있는 백의 두터움이 집으로 얼마만큼 환산이 될지가 이 바둑의 승부처 같아요. 일단 중앙 쪽도 그렇고 두터움은 확실히 백이 더 강해 보입니다. 확실한 확정감만 놓으면 흙이 좀 많은데 저 백의 은은한 두터움이 몇 집으로 완성될지 저는 가늠이 아직 안 되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단 그것부터 붙여가면서 이 두 점을 압박하면서 집으로 바꾸겠다가 이현준 선수의 생각입니다. 이런 곳을 젖히면은 한 점이 죽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것 같은데 네. 이곳을 건너붙여서 처리하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이곳을 빠져놓고 물론 흙은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지만 이제 이 다섯 집은 내줬지만 백이 여기 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주는 것이 백의 의도일 겁니다. 하나, 흙도 젖히지는 않을 거예요. 넷, 이런 곳을 한번 붙여가나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먼저 집어다 두네요. 그러니까 백이 그 다음번에 한 번 더 둬서 이 한 점을 잡으면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백이 넘어가면은 이곳을 선수할 수 있다는 거에 메리트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하나 이어주면 그 자체로 좀 이득이거든요. 나중에 백이 뒀을 때 이쪽에 움직이는 뒷맛이 있으니까요. 네. 자체로 좀 백을 견제한 셈이 되죠. 그러면 이것을 하나 두고 움직일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냥 이곳을 붙여서 젖히면은 호구 치는 걸 선수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중 선수가 이 두터움을 어떻게 잘 견제를 하는지. 그래서 저는 이 자리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이것을 하나 일곱, 때려내는 것 자체가. 네. 이곳이 백이 받아주면은 자체로 차이가 많이 나요. 이거 끊어먹는 것도 또 선수잖아요. 집이 많이 불어나네요. 백집도 많이 불어나고 여기에 다 다음번에 다 집이 되니까 이런 거, 요 자리가 이 바둑의 굉장히 큰 자리인 것 같아요. 크게 때려냈을 때 뭐 백은 오히려 손을 빼야 되는데 이쪽을 깨는 것이 좀 젖히는 것도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요. 이러면 여기가 집이 엄청 많이 늘어나고 백집이 확 줄어들죠. 이 자리도 하나, 굉장히 크네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단 좌상 쪽은 들여다보면서 활용을 선택을 했고요. 이충규 선수가 계속 타결을 하네요. 이현준 선수는 무리한 공격보다는 두터움을 쌓으면서 서서히 집을 추격하겠다. 저랑은 확실히 성격이 다르네요. 그런 것 같아요. 좀 부드럽게 공격을 하면서 무리하지 않고 집중력을 운영하는 것이 지금 오늘 이현준 선수의 운영 방법이고요. 둘, 이현준 선수의 바둑을 봤을 때 넷, 크게 무리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일곱, 확실히 안정적으로 바둑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태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네요. 뭔가 흐름으로 보면 흙이 나쁠 것 같진 않은데 또 돌 모양으로 보면은 백도 돌- 괜찮은가요? 돌의 위치들이 일단 흙들이 좀 뭉쳐 있잖아요. 약간 우영처럼. 그러면 역시 만약에 흙이 나쁘다면 역시 이곳 처리가 좀 아쉬웠던 겁니다. 중앙 붙여서 쳤을 때 끊는 반격을 했을 때 좀 이렇게 끌려 들어온 것이 좀 좋지 않았던 것 같고 둘, 셋, 넷, 다섯, 백은 이 날짜가 좀 이상했던 것 같고 여섯, 그거 외에는 서로 특별한 아홉. 실수는 잘 안 보입니다. 들여다만 놓고 붙여서 활용을 하는군요. 이제 중앙으로 나오겠다는 건데요. 다음번엔 선수로 이걸 또 살릴 수 있다는 얘기 같아요. 백이 손을 안 대다 보면은
너무 넘어가 있으니까 젖히는 그다음 백이 젖혀가는 것은 호구처럼 넘어가 있으니까 또 집으로도 이득이고 이 백돌이 못 살았다고 반대로 압박할 수가 있죠. 가장 흑 입장에서 좋은 수순은 이곳을 하나 밀고 받으니까 이걸 주는 게 거의 최상입니다. 왜냐면 아까 먼저 해놨다면 밀었을 때 여기 꼬부려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거든요. 네. 하나, 둘, 근데 백이 절대 이렇게 도주진 않겠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먼저 그곳을 압박을 합니다. 이 수익기가 된 건가요? 저 치면 잡았을 때 여기 끊는 건 안 됩니다. 지금 이쪽 끊어지는 뒷맛이 있어서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이 돌 일단 집으로 손해니까 하나, 젖혀가죠. 지금 제가 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쪽으로 쳐준다면은 백이 단수 치고 있는 게 충분히 가능해요. 왜냐면 흙이 때려내는 것은 이쪽으로 약간 손해고 그렇다고 집으로 가장 득을 보려고 6일 두면은 이곳이 선수기 때문에 아, 찝는 게 없어지네요. 네 이거는 좀 백이 가능한데요. 이충기 선수가 좀 욕심을 부린다면 이술기를 할 것 같아요. 단수 치고 이을 때 여기를 둬야 되면 여기를 지켜서 이것도 지켰고 찝는 것도 남겨놓은 겁니다. 이거는 흙이 좀 이상적으로 바라는 그림이에요. 근데 되는데요. 안 될 게 없는 게 지금 이거 끊어서 뭘 둬봐야 이곳이 뭐 끊는 게 선수고 찝으면 자체로 백이 죽었거든요. 젖힐 때 그냥 뒤로 젖히면 그 유명한 유가무가죠. 유가무가가 아니더라도 수로 오히려 빠른 지점이고요. 네. 하나, 글쎄요. 지금 이현준 선수 붙여간 수일기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그렇죠. 네. 이충기 선수는 바로 두죠. 아 이건 좀 아쉽네요. 그럼 젖혀간 수만 고스란히 잡히게 되는 건가요?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된다면 이곳이 선수 교환이기 때문에 뭐 붙여서 잡으러 가는 것도 잘 안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좀 탄력이 생긴 거죠. 최소한 이렇게만 둬도 패는 나니까. 근데 일단 집으로 손해받고 둘, 중앙으로 먼저 도망 나올 테고요. 이 흑돌도 아직 백돌도 미생이고요. 일곱, 여덟. 여기서는 때릴 수도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백이 나중에 손 뺐을 때 흙이 오히려 이쪽으로 먹이 쳐서 패로 끊는 수가 있거든요. 아, 물론 여기 흑돌이 있어야 되는 작전이긴 하지만 네. 패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백은 좀 굉장히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충규 선수의 판단이네요. 이걸 이어서 흙을 이쪽으로 하나 둘 수 있게 할 것인지 둘, 아니면 셋, 때려놔서 다섯, 이쪽으로 활용할 걸 찾을지 일곱, 여덟. 아, 이어둡니다. 둘 다 가능해 보였는데 이것을 호구 치는 거에 좀 더 매력을 호가 아니라 이게 더 나을까요? 좀 이쪽에 두는 것에 좀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변 쪽이 제법 흑집이 더 늘었네요. 하나, 이게 붙여간 것이 셋, 넷, 조금은 이상한 것 같아요. 일곱, 이렇게 된다면 여덟. 여길 이것까지 찝어둘 것 같기도 하네요. 지키고 이런데 붙이면 이런 식으로 대처하면 될 것 같거든요. 이어주면 또 중앙으로 돌이 하나씩 나오는 게 영 심상치가 않아요. 하나, 그러니까 이 돌 자체는 미생이기 때문에 위험하긴 해요. 넷, 하지만 이제 살면 집으로 확실히 앞서거든요. 다섯, 백의 세력도 다 지우겠고요. 네, 그게 포인트예요. 여기까지 들어서
제가 여기 느는 걸 왜 안 말했냐면 이곳을 나중에 혹시 들어갔을 때 좀 백이 치봤고요. 받아주면 이곳이 좀 찜찜해요. 바로 수가 나요. 이거는 이쪽으로 두면은 수상전이 결국 이런 식이 될 텐데 이곳을 백이 먼저 좀 패는 나는 모양이죠. 네. 그곳이 좀 찜찜해서인데 이충규 선수가 그럼에도 이것을 둔 것은 다섯, 이런 데 들어가는 건 찝찝하지만 일곱, 난 중앙으로 나가면서 이쪽이 더 급해. 중앙이 제일 급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날짜를 뒀네요. 이것을 하고 치면은 이것을 미나요? 이어주면 그럼 흑도 쉽게 안녕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이건 너무 쉽게 살았죠. 이현준 선수가 봐도 좀 낙관하고 있나요? 이 정도도 하나, 이렇게 살면은 둘, 셋, 그닥 백이 넷, 좋은 형태 같지는 않아 다섯, 보이는데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찝죠. 안 찝을 이유가 없어요. 만약에 지금 밀어서 진행을 한다면 끊는 뒷맛을 남겨둔 채로 중앙으로 꼬부리고 갈 겁니다. 그럼 뭐 이런데 젖히고 끊는 건 이런 거는 뭐 생각할 수도 없어요. 다섯 치고 끊으면은 이쪽 녹점이랑 이쪽이 다 위험해지니까. 이 정도 집만 지어도 개가가 된다는 걸까요? 셋, 넷,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섯, 지금 일곱, 여덟. 이거는 밀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찬성을 못 하겠네요. 이 진행, 백의 진행 자체를 찬성을 못 하겠어요. 지금 너무 쉽게 타야 될 것 같아요. 이곳을 밀고요. 지금 끊어지는 게 계속 있으니까 손 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이곳을 넘어가면은 그냥 이곳을 뛰면 물론 다수 치는 거 하나는 기분은 좋은 것 같기는 한데 하나, 이쪽 뛰면 너무 쉽게 연결되거든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이충규 선수 생각은 그거예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변화. 네. 백이 넘어가면은 실리가 난다는 건가요? 집으로 대항할 수 있다. 아예 난 타기에 자신이 있으니까 여기서 결판 짓자. 뭐 이런 의미입니다. 젖혀 두고서 이충규 선수가 눈으로 개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나는 확실히 타기에 자신이 있다는 선언을 했네요. 그리고 지금 보니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둘, 셋, 넘어가서 집으로 처리하기 시작하면은 다섯, 금방 또 미세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여덟, 아홉. 타게만 된다면 옳은 선택인데 타게가 될지는 좀 봐야겠습니다. 흑의 타계로 속기대국은 승부가 가려지겠는데요. 네, 지금 제가 스스로가 좀 궁금해졌어요. 제가 40초로 저기 앉아 있었다면은 어느 쪽을 선택했을지 제가 궁금하네요. 흑과 백 중에요. 아니요, 흙으로 이곳을 꼬부렸을지 젖혔을지 좀 궁금해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충규 선수는 이곳에서 촐기를 사용을 하지 않고 젖히는 선택을 했는데요. 자, 이제 젖히고 꼬부려 갑니다. 근데 이럴 거면 백이 붙인 것보다 손해가 없겠네요. 왜냐면 이곳에 흙이 제쳐졌으니까. 백이 여기 있다면 흙은 여기에 있어야 될 테고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꼬부리는 형태였을 텐데 흙이 젖히니까 흙이 하나 젖혀준 셈이 됐거든요. 뭐가 됐든 하나, 둘, 묘하게 더 셋, 좋은 지점을 찾아냈습니다. 이현준 선수는. 여섯, 일곱, 타협했다면은 이 자리가 좋은 자리는 아닌데 타협을 안 하니까 좀 더 공격에는 유리한 위치에 돌이 놓이긴 했어요. 참 이현준 선수의 스타일은 묘합니다. 묘하게 요소요소를 차지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처음에 느낌만 놓고 보면은 글쎄라는 생각이 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좋은 수였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 그런 수법들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네. 자, 한 칸으로 흑도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졸기를 보내나요?
호철기 2번 남았습니다. 진짜 이현준 선수의 바둑이 묘합니다. 뭐라고 표현하기가 어렵네요. 은은하게 조금씩 두텁게 만들면서 판을 좁히는 느낌이 상대 입장에서는 약간 이상하다 잘 됐는데 이상하다 잘 됐는데 네. 왜 바둑이 어렵지? 그렇게 느껴지게 두는 바둑이에요. 하나, 이런 스타일들은 굉장히 둘, 균형감이 셋, 좋다고 표현하는 게 다섯, 맞는 것 같아요. 여섯, 균형 감각이 좋은 일곱, 기사들은 여덟, 항상 아홉. 어느 정도 바둑의 밸런스를 맞춰 두거든요. 좀 느슨한 것 같다, 물러선 것 같다 해도 집으로 생활해 보면 그렇게 큰 손해가 아닌 그런 진행을 계속 하다 보면은 뭐 낙관한 쪽에도 실수를 한다거나 낙관할 상황이 아닌 경우가 더 많죠, 사실은. 굉장히 균형감 있게 맞춰놨기 때문에. 자, 이춘규 선수는 2칸을 뛰어갔습니다. 죽을 돌은 아니에요. 죽을 돌은 확실히 아닌데 하나, 공격을 하면서 주변에 셋, 백집이 얼마나 생길지가 변수입니다. 다섯, 여섯, 그러니까 백 입장에서 여덟, 아홉. 이곳을 지키면서 한 20집가량 중앙 10집 만들고 30집 만들고 여기를 이을 수 있으면요 백이 안 나쁠 것 같아요. 여기 25집은 넘으니까 55 정도인데 30집 그럼 여기서 30집이 나도 백이 먼저 좀 나쁘지 않다는 얘긴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걸 여섯, 두면 일곱, 이곳에 뛰어나가는 게 더 뒷맛이 있죠. 열. 이거는 진짜 30집 만들고 백이 이으면 백이 좋네요. 왜냐면 여기가 안 막힙니다. 여기를 찌르고요. 뛰어 들어가면 물론 여기가 좀 정리가 돼 있어야겠지만 이렇게 되는 수상전은 흑도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여기가 끊어서 수가 한 번에 4수까지 늘어나거든요. 흑도 수가 많아 보이지는 감사합니다. 않는데요. 네, 흑도 수가 안 많거니와 놓고 때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백이 여기 백집이 늘어나기 때문에 백이 별로 손해가 없어요. 여덟, 아홉. 뚫린다는 얘긴데 지현준 선수 묘하네요. 뭔가 이상한 듯 밸런스는 정말 잘 맞춰놨어요. 네. 자, 어느덧 이춘규 선수 마지막 촐기입니다. 이충규 선수 그걸 느낀 것 같아요. 뭔가 태도나 이런 것이 전혀 낙관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생각보다 이 두터움이 컸다라는 얘기가 되나요? 이렇게 바둑의 판단이 참 어렵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끊기는 돌은 아닌 거죠. 어거지로 끊는다면은 이런 식으로 끊어가는 것은 가능은 한데 뭐 끊어가다가 뭐 흙에 붙여서 이쪽 싸움이 시작되면은 백의 약점이 너무 많아서 이 싸움은 좀 흙이 괜찮을 것 같고요. 아마 이 정도로 처리를 해두지 않나 싶은데 하나, 둘, 이런 셋, 대충 넷, 이런 쪽을 다섯, 하나 막아둘 수만 여섯, 있으면은 10집 나는 건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 한 줄 더 뜨네요. 지금 타이밍에 상변을 붙였거든요. 그러니까 백돌이 이런 데 오면은 끊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굉장히 튼튼한 자리다. 이곳에 돌이 놓이면 난 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랑 타이밍은 되게 안 맞네요.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가야 되나요? 지금은 막상 백이 나쁜 바둑이 아닌데 마지막입니다. 하나, 돌파하면 물론 수는 나는 것 같아요. 넷, 앞서 제가 있는 것은 그 여섯, 단수 수상전이 백이 일곱, 된다고 여덟,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홉. 물러섰어요. 꽤 당했는데요. 뛰면은 또 받아야 된다면 많이 당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중앙에도 백집이 많이 날 것 같아요. 근데 대신 문제는 이걸 뒀을 때 흙에 무조건 손 뺄 것 같아요. 여기가 엄청 크거든요. 지금 백도 만사 제쳐놓고 이쪽 둬야 될 것 같은데
둘, 네, 저는 14,900 이쪽 둘 네. 것 같은데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날일자. 날일자는 이제 끊는 걸 보고 있는 겁니다. 선수라는 거예요. 손을 빼면 끊어버린다는 얘기. 이현준 선수는 이쪽에 집을 견제하는 게 먼저다라고 봤네요. 흙집을 지우는 거에서는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흐름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BGF의 이현준 선수와 포스코 캠텍의 이춘규 선수의 대국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